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이남배입니다. 여러분은 건설 현장의 감리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번주 감리편에서 다뤘는데요. 그럼 혹시 감리업계의 현장 실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동탄이 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리업체 측에서는 시공 당시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주처인 화성시와 시공사인 부양이 승인을 할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자 인근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화성시와 부영에서는 감리업체의 날인을 강요하며 준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30개월이 걸려야 하는 아파트 공사는 24개월 만에 끝이 나버렸고 결국 200여 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부실 건수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부영아파트 감리 관련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우리 조정만 증인. 네. 이게 감리업체에서 하자가 너무 많아서 준공 승인 반대했잖아요. 네. 준공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날인을 거부하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화성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준공에 날인이 거부되면 더욱더 복잡한 민원이 예상되니 지금 봐서 감리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니 압박 속에서 우리가 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감리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화성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임대아파트를 승인하고 입주를 허가해줬을까요? 저희는 당시 화성시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승인을 원하는데 공무원이 시킨다고 승인합니까? 저는 그거부터 사실 제가 시킨 적도 없지만 시켜야 날인하는 거 주장하는 것도 없고요. 여기에서도 고소했어요. 그쪽은 제가 사실이라는 걸 갖고 자꾸 밖에서 보시기에 공무원님들 그렇게 일하시는 줄 생각들 하시니까 그런데. 그럼 감리업체는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시에서 하죠. 시에서요? 네, 사업 승인을 보면 공사 대응 확인을 하고 감리를 저희가 상대를 해요. 그리고 감리가 잘못하면 벌점도 매기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감리는 저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저희도 일정 부분의 검수를 하지만 부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간에 우리 같은 예를 보면 오히려 지자체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미약했다? 없어요. 법적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당시 화성시 공무원과 감리원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그냥 도장 찍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이쪽 기둥에 막힌 철근이 수직이 아닌데 이거 수정해 오시면 도장 찍어 드릴게요. 수정할게요. 그냥 도장 먼저 찍어요. 이러면 수수료 빨리 못 드려요. 아니 저희는 입수한 영상 속 감리원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눈치란 게 있잖아요. 눈치를 보다 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네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감리원들은 그들의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중 독립성 결여와 인력 부족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시공사 발주자 감리자 사이의 관계는 삼권 분립에서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관계에 같이 서로 건강한 상호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도식과 같이 용역비를 대는 주체가 갑이되는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받는 경제적 의뢰 입장에 있는 감리업체는 독립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력 부족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감리인원 산정표입니다. 이 기준은 과거 미국의 감리인원 산출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미국은 감리제도가 시행된 지 꽤 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규모에 따른 감리인원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사 방식을 따라 기준을 만들기에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감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90년대에 만든 기준은 너무 오래되어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공사 난이도에 따라 감리 인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10%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난이도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발주처에서 감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여 감리원을 최대한 적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현재 감리원의 평가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력과 능력이 항상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저희 취재진이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 시공 관계자와 감리원의 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저기 지금 이 두 개 기둥 간격이 7m가 맞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감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씨는 특급 감리원이라기엔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 속에서 A씨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특급 감리원이라던 A씨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조 감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었을까요?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지만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고 그리하여 A씨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동절기니까 2명 빼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감리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감리를 줄이자. 무분별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감리원들의 질적 수준 저하는 영상과 같은 부실 시공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리자의 고충이 드러난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현장에서의 감리사의 권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이 추락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박 전문가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감리사의 독립성 결여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과거 방화대교 남남 붕괴 사고 현장에서 공개가 1년 정도 제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석감리원이 퇴출되고 보조감리원을 단장으로 세우면서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원의 독립성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표준계획서에 감리원의 시공상의 결함을 발견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도 발주처나 시공사는 감리업체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조항이 추가된다면 감리원이 발주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은 줄어들 것이지요. 또한 감리자에게 공사비 출납 권한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감리사 인원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도 있을까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새로운 산출 방식을 제정해야 되고 공사 난이도를 분류하는 세부 기준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기술자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경력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듯 전문가들의 대안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생활하는 건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 PD수첩의 이난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